근데 얘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게 되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근데 왜 특강으로 뽑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강으로 뽑아냈어요. 자, 첫 번째 치환하는 요령에 대한 내용인데, 치환하는 요령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 2의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 이퀄 제로를 풀어라 이랬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하긴 하겠지만 이 경우 2의 x제곱 단독으로 t로 치환하는 거는 별로 권해주고 싶지 않다 이거 얘기예요. 이거 통째로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통으로 t로 치환하는 게 유리하다. 그 이유는 여기가 t가 되잖아요. 얘가 t분의 1이 됩니다. 그 얘는 t제곱이 되고 얘는 t제곱분의 1이 돼서 이거를 통일을 시키려면 t제곱을 싹 다 곱해야 돼요. 그러면 t제곱을 곱하게 되면 여기가 t의 6제곱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차수가 커져버려서 불합리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얘를 통째로 치환하는 게 유리한 이유는 얘를 제곱하면 얘가 튀어나오는데 얘와 얘가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제곱을 하게 되잖아요. 누구나 다 알겠지만은 이걸 제곱하게 되면 가운데 껴있는 항 있죠. EAB에 해당하는 그 항이 사라져 버립니다. 숫자만 남게 되고 역수관계여서. 근데 얘가 2의 2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a b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사라진다고, 역수관계에서.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2의 t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간단하게 얘가 마이너스 2t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첫 번째, 즉 뭐를 치환할 거냐? 얘를 치환할 거죠. 네, 마이너스 2t예요. 오, 어떡하면 좋지? 뭐 할 때마다 와 중증인데. 여기까지 됐죠? 네. 네. 이게 첫 번째고 얘가 첫 번째고 요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치환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치환하시잖아요. 그러면 t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얘가 두 번째예요. 범위가 일반적인 내용하고 다르다 이거야. 왜 다르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하면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산술기하 평균에 따르면 얘가 루트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이 안에서도 사라져요. 따라서 이 값을 얘가 이쪽을 이렇게 넘어가면 이 값 전체는 2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라는 새로운 범위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t라고 치환했을 때 이걸 많이 치환을 했기 때문에, 얘를 t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0보다 크다만 입력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렇게 치환하면. 이게 생각보다 잘 실수하는 곳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얘 그림도 익숙해져야 돼. 얘 그림도. 얘가 어떻게 생긴 애냐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고난이도 문제를 풀려면. 얘는 2의 x제곱 이렇게 생겼죠? 얘는 반대편에 있는 애잖아요. y축 대칭.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 모습은 어떻게 생긴 거냐? 말 그대로 두 개를 어떻게 된 거예요? 더한 거죠. y값을 더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럼 이 점에서 y값은 여기 와서 찍히는 거예요. 두 개의 y값을 더해야 되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이쪽에 아무 데나 하나 잡으면 이 y값에다가 이 y값을 더해서 여기에 와야 돼요. 이해돼요? 그 다음 여기를 찍었다 그러면 이 y값에서 요만큼의 y값을 더해서 여기 와서 찍혀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림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찍힙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2가 되는 거예요. 최소값이. 내 말 이해돼요? 네. 이 모습도 우리는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된다. 내 말 이해됩니까? 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조심해라. 통째로 치환하는 거 첫 번째. 이렇게 통째로 치환하면 눈 떠. 2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 그러니까 답이 나오더라도 2보다 크거나 같은단만 내가 저기 뭐지 신경 써야 된다. 나머지는 버리고. 됐죠? 그래서 이 마무리 단계는 여기 쉬워요. t 제곱에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0인 걸 제로. 인수 분해하면은 2, 5 마이너스 따라서 t 값은 마이너스 2이거나 2분의 5이거나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얘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는 따라서 얘만 답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2분의 5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2의 x제곱을 k 같은 걸로 치환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x를 구하려면.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양변에 2의 x제곱을 다 곱해서 k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5k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되고요. 이식 싹 다 곱하면 2k 제곱에 마이너스 5k에 플러스 2 이퀄 제로가 될 거고요. 얘가 1, 2, 2, 1 마이너스 돼서 k 값은 2이거나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2의 x제곱이 2니까 x가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생각보다 생각할 부분이 조금 있는 애다. 이해됐어요? 네. 두 번째 이 마플 특강 3번을 보세요. 3번도 미리 평소에 연습 안 해놓으면 실제 문제에서는 틀리기 딱 좋습니다. 얘 왜 그러냐? 1학년 거를 잘 기억하고 있는 학생이어야만 풀 수 있습니다. 보시면 3번에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a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여기 플러스 7 이퀄 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아 이거 아닌데? 내가 풀려는 건 이게 아닌데? 5번을 풀어야 되는데 5번 4의 x제곱에 2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a라는 식이 있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이때 a의 범위를 생각해봐라.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얘는 문제가 뭐냐면 아까와 똑같이 2x 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a 이퀄 제로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t 값이 0보다 큰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상 뭐를 의미하냐면 이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플러스 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근이 두 개만 있다라고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만 덩그러니 쓰잖아? 무조건 틀리게 설계가 돼 있는 문제야. 무조건 틀려. 왜냐하면 플러스 근으로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뭐를 기억에 떠올려야 되냐면 고등학교 1학년 수상에 나오는 다시 가서 공부하라고 써주는 거예요. 근의 분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의 분리. 이 근의 분리는 근의 위치라고 해도 좋아요. 근이 어떤 값보다 크다, 어떤 값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특정 위치를 지정해 줄 때 충족해야 될 조건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너 자꾸 잘래? 여기서 고려해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라고 했을 때 따지는 건 보통 판별식이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 두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 입장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부호가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 세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의 부호가 어떻게 될지를 따지는 게 요런 게 하나 있고요. 이거는 이제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할 때 따지는 애고 특정 위치를 따진다고 했을 때는 좀 더 복잡합니다. 첫 번째 판별식 따지는 거는 똑같고요. 두 번째 얘를 2차식을 2차 함수로 생각을 해서 축의 위치가 어떻게 될 거냐를 따집니다. 마이너스 2분의 b 값을 따져서 걔가 특정한 값보다 큰 쪽에 있냐 작은 쪽에 있냐를 따질 때 이해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거기서 경계가 되는 기준이 되는 점을 줄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크다 작아라 그쵸? 그거를 경계선에서의 그 경계선의 y 값의 부호를 따지라고 나옵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기억하는 애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기 때문에 여기는 내면 틀립니다. 그냥 와장창 나가는데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 경우 얘는 이제 지금 둘 다 플러스분을 따져라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거겠죠. 요거.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얘를 첫 번째 판별식을 따질 거예요. 판별식으로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1 플러스 a가 되고 얘가 0보다 크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오고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x 값이고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2의 알파는 t1 2의 베타는 t2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t1 더하기 t2의 값이 무조건 양수를 가져야 되겠죠. 둘 다 플러스니까. 그렇죠? 그럼 t1 더하기 t2 이 값은 1이니까 충족을 하네요. 세 번째 t1 곱하기 t2도 양수를 가져야 되겠죠. 그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a예요. 이해되죠? 얘가 양수를 가져야 됩니다. a는 0보다 작다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a 하나 나오고 여기서 a 하나 나와서 따라서 a 값은 0보다 아니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고 최종 답을 써야지만 맞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t의 범위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얘 때문에 벌어지는 거라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치환한 다음에 판별식만 딱 때려버리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다. 네. 판별식 축의 경계선 y값의 부호는 뭐?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줄게요. 어떨 때냐면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크게 두 가지 예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요거의 예식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과거에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m의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 특정 값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때 방정식을 함수 취급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방정식하고 함수는 어떨 때 딱 똑같은 값을 갖게 되냐면 y 값이 0일 때 방정식과 함수가 같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애초에 함수하고 방정식은 서로 다른 건데 다른 애들인데 y가 0이 되는 순간은 방정식하고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얘를 함수로 취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모습이 될 거고 여기에 근이 있을 텐데 그 근이 모두 1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 모양을 띠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걸 보고 1, 2, 3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인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근이 두 개인 거는 중근도 두 개거든요. 단지 그 값이 똑같은 것 뿐이지. 그래서 판별식 이 경우 이걸 예시로 들면 m의 제곱 마이너스 3m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m은 0보다 작거나 같고 m은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첫 번째 답이 나올 거고 두 번째 축의 위치를 봤을 때 여기가 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축이 1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보다 크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축이 m이니까 m은 1보다 크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 경계선이라고 했던 경계값이라고 할까요? 경계값은 뭐냐면 알파가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 경계가 되는 1의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그거의 y 값은 어떻게 돼요? 0보다 큰 값이 무조건 나와줘요.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어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m 플러스 3m 해서 m 플러스 1이 나올 텐데 그 값이 0보다 크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조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어요. 두 가지 다 배웁니다. 이게 순서대로 배웠어요. 순서대로. 얘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얘 나오고. 두 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근의 부호를 줄 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두 근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거 세 개 다 따져보긴 하겠지만 판별식은 따질 수 있고 얘는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쪽이 절대값이 큰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얘까지 따지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맨날 해보면 교집합이 얘로 나옵니다. 그때 그것도 연습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냥 알파 곱하기 베타의 부호가 음수다. 요것만 계산해도 무방했었죠. 심지어 기억이 조금씩 날 거예요. 그때 이 두 가지를 다 배웠었습니다. 이걸 근의 분리라고 불러요. 따로 뭐 제목을 잘 지어놓진 않는데 이게 근의 분리라는 건 정석책 기준으로 해서 정석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보통 선생님들이 근의 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근의 위치를 지정했을 때 얘기해요. 위치를 지정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고려해서 그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수함수에서도 다시 나올 수 있다. 왜? 범위가 생겨버리죠. 치환하면 범위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답이 이게 치환식으로 했을 때 답이 무조건 0보다 큰 값만 나와야 되는 거죠. 큰 값만. 그런데 거기에 서로 다른 두 식이다라고 해버리니까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고 있으면 여기는 그냥 계속 틀립니다. 계속 답이 어긋나고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기억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가령 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 시간 오늘 이상하게 잡았네요. 얘 말고 기왕에 하는 김에 가령 이런 애들도 있어요.
두근 사이에 1이 있다.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두근이 사이좋게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딘가쯤에 플러스 1이 딱 있는 거고 여기에 알파, 여기에 베타 이런 모습을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또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그냥 두근이라고만 표시했지만 이 정황상 이렇게 생겨 먹으려면 이 두근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또 판별식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0보다 큰 값으로 계산해요. 자동으로.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축의 위치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이 여기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지 멋대로이기 때문에 축이 1의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그거는 쓸 수 있죠. 기준이 되는 이 1의 값을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y값이 어떻게 돼요? f의 플러스 1값 f의 1이 음수가 나와야 된다. 이걸 쓸 수 있죠. 요거랑 요거의 공통 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요가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근이 있는데 그게 1과 2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도 나와요. 문제가. 그럼 여기서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판별식은 이게 두 근인데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야 될 거고 두 번째 축은 1과 2 사이에 존재한다고 써야 될 거고 세 번째 경계선인 1과 2의 값, 즉 f에다가 2를 집어넣은 값도 0보다 크다. f에다가 2를 집어넣은 값도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기준은 판단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그거의 값들은 내가 그림을 그려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판단 기준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90% 정도는 아예 배운 기억조차 없는 거예요. 여기도 분명히 있을 거야. 저 배웠었나 우리가? 기억 안 나는데? 네, 배운 기억조차 없는 내용입니다. 90%는. 그게 이제 지수 방정식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꽤 많기 때문에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뭐 내가 지금 5번을 예를 들었는데 6번도 그거에 관련된 문제고 7번도 그거에 관련된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딱히 뭐가 있을까요? 크게 뭐 이 정도네요. 크게 두 가지 정도네요. 지수 방정식에서 조심해야 될 거. 오케이? 자, 이것도 게으름 피지 말고 지금 내가 1번하고 5번 풀었죠? 그러면 나머지 2, 3, 4, 그다음에 6, 7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지금 가리고서 이건 풀이가 바로 밑에 있을 때는 불리하니까 종이 같은 거로 가리고서 한번 다시 보세요. 이거 지금 풀고 넘어가지 않으면 미루면 안 풉니다. 집에 가서 안 풀어요.